효도는 넓은 의미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걸 드리는 거잖아. 뭐 선물 드리거나 뭐 좋은 뭐 그리고 또 뭐 내가 잘 돼서 뭔가 엄마가 부모님이 자랑할 거리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자랑거리, 자식의 자랑거리, 뭐 또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럴 수도, 그런 걸 드리는 게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나름 고생을 하시고 또 자기만의 무언가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그리고 부모님으로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부모님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들 가족들의 슬픔과 애환이 있지.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부모님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실제 그분의 자식이 겪는 거는 너무너무 다른 세상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과 정작 자기 자식에게 하는 모습은 다른 경우도 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모님은 제가 말하다시피 부모님을 끝판왕이라고 해요. 요즘 말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어떤 할 수, 그러니까 허스키군이 인격이 자라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꿔도 부모님은 바꾸기가 참 힘들 거예요. 물론 문제가 많은 부모님일수록. 만약에 안 그런 부모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런 자식만큼 부러운 사람이 또 없죠. 왜냐면 그 부모님을과 함께 날아가면 되니까. 아비님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런 부모님을 가진 분은. 그랬을 때 이제 근데 우리 부모님이 바라는 건 내가 돈 많이 버는 건데요, 이런 부모님도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무조건 내가 돈만 많으면 된대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효도는 제가 10억 버는 거래요. 이렇게 실제로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은 뭐 그냥 무난하게 살아주면 된대요. 그냥 뭐 자식 뭐 들어가서 뭐 남들 다 가는 나이에 뭐 결혼하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뭐 잘났다 하지도 말고 못났다 하지도 말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세요. 뭐 이러면서, 또 어떤 부모님은 저는 무조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전 무조건 서울대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바라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그게 제일 큰 효도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냥 간략하게 오늘 얘기하자면, 모든 부모님은 자식이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얘기, 어떤 분들의 얘기들을 쭉 종합해 보자면, 자식이 부모님이 모든 자식을 그것이 설령 상처를 주는 말일지라도 그 부모님의 마지막 말에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표현은 달라도.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 잘 되라는 게 영향력과 사회에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영향력과 당연히 영향력이 있으면 어떤 그 영향력을 뒷받침할 만큼의 어떤 부는 당연히 따라오거든요. 본인이 애써 거절하지 않는 한. 그래요, 세상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면 그 부와 영향력은 항상 따라와요. 그렇게 살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장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다는 게 뭔데요? 그거는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성장한다는 게 뭔데요? 잘 성장한다는 게 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영향력과 부를 가지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네.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저걸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영향력과 부를 가지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어떤 거냐?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아비님이 그래서 저렇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사는 길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너무 슬픈 일이 뭐냐면 부모님의 말대로 잘 되고 잘 성장하려고 딱 나가려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 부모님은 제가 잘 되길 바라시는군요. 이제 그럼 제가 잘 돼보겠습니다, 어머님. 하면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딱 하려고 딱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제일 먼저 막아서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정말 슬픔의 거의 50% 이상은 차지한다고 봐요. 자식이 잘 되는 길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끝까지 막는 존재가 부모님이에요. 왜? 부모님은 가본 적이 없는 길이거든. 벌써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려면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은 타인에게 무언가 한마디로 엄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여야 되고 그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음을 견뎌줄 인내를 가진 부모님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보지 못한 세계고 자기가 가보지 못한 세계를 그러니까 모험을 떠나라 내가 보이는 데서만 이런 모험을 떠나라 근데 엄마가 아는 곳만 가라 근데 엄마가
엄마가 예약해 놓을게. 모험을 떠나라. 뭐 이건 좀 코믹하다면 모험을 떠나라. 그러나 위험한 곳은 가지 마라. 근데 이 마음을 너무 이 정도는 그래도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 이거는 모두 그럼 뭐 위험한 곳 가라고 하는 부모님은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벌써 만든다고 하는 말 자체가 부모님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 자체를 뭐라 하세요? 너 공부하고 하는 거야? 성적이 이게 뭐야? 아니요, 엄마가 부모님이 저만의 세계를 만들라고 하셨는 남들 다 하는 건 하면서 그리고 너 하고 싶으더래. 근데 이 길은 아빠가 싫어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빠가 정해놓은 길 안에서 너만의 세계를 찾아라. 부모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너만의 세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었다간 엄청난 불효를 하게 돼요.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왜? 당장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다는 걸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자기만의 세계는 부모님이 진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 그리고 형제, 친구, 선배, 후배, 요렇게 갖춰져야 자기만의 세계가 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없이 자기만의 세계를 혼자 만들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그래서 아비님이 자기만의 학연일을 찾는데, 자기만의 세계가 일단 학연일이잖아요. 자기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일을 찾는 거. 찾는 데만 5년 10년 걸린다고 한 거예요. 찾는 데만. 왜? 혼자 찾아야 되니까. 찾는 데만 5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성인 때부터. 어렸을 때는 찾지도 못해요. 했다가는 부모님한테 난리 나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돼요.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성장을 가장 고통스럽게 못하게 하시는 분이 그걸 불효로 만드는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한 길을 가는 게 불효야.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한 길 자체가 불효예요. 저게 여러분들의 고통의 반 이상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차면 이 지구가 변한다는 말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이 인류의 고통이 부모님의 가로막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선배, 그래도 아비님이 겨우 이제 선배로서,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만 해드릴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비님이 이제 풍부한 데이터와 그런 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당장 만족시키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저기예요. 저기. 부모님이 허락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장 원하는 효도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효도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라는 효도는 저기에 써 있는
부모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너만의 세계를 만들어라가 부모님이 바라시는 효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그러니까 방금 물어봤잖아요. 아비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저 첫 번째가 부모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너만의 세계를 만들어라예요. 저게 첫 번째 효도예요. 그거가 대부분이 하는 효도고, 대부분이 하려고 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다들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시험을 지금 뭐 25살, 뭐 26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시험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본인의 소망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의 세계를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일견 대부분,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효도예요. 근데 저 부모님이 허락하는 범위가 정말 너무나 좁기 때문에 저기는 여러분만의 세계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 불가능에 가까워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20명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여러분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휴식을 취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여러분들 집에 20명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방에서 8명이 자야 된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여러분의 공간을 만들고 여러분만의 인테리어를 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장 만족시켜드리는 효도, 즉 큰 효도죠. 왜냐하면 어쨌든 부모님은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을 대부분이 해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하려고 애를 쓰고 시험 보려고 애를 쓰고 있을 거예요. 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시험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테스트라는 한계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라는 그 좁은 방 안에 정말 10,00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어 터지고 그냥 생자와 패자만, 그러니까 엄청난 패자만 남는 거예요. 엄청난 불효자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통과와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에 자기를 넣어놨기 때문에. 왜? 합격이라는 그 타이틀이 부모님께 엄청난 안심을 드리거든.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만의 세계를 지금 만들려고 다른 세계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큰 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님의 패러다임, 아비님의 이 대전제는 희생정신이 아니잖아.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야 타인을 살릴 수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야 부모님께 부모님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 저 조그만 10%, 5%의 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이제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내 자식은 막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뭐 합격을 해서
잘 살고 있어. 안심을 시켜드렸지만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 그 뭐 항상 5%의 사람들은 그게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나머지 95%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는 사람도 있겠지. 뭐 그 맞는 사람까진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이 95%의 어마어마한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효도를 하는데 살지 못해. 큰 효도를, 즉 부모님을 고통 없이 안심시켜 드리는데도 죽는단 말까지는 너무 세니까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자신이 부모가 됐을 때 또는 자기 자신이 50, 60이 됐을 때 엄청난 슬픔과 엄청난 허무함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아요. 저게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60대에 그래도 잘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께 큰 효도를 했던 사람들, 부모님께 큰 효도를 하신 분이 여러분처럼 떨어지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합격 잘하고 부모님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자기 세계를 잘 사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게 술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저분의 대사일 수 있겠지만 그분이 말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 대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 말이. 저건 하나의 어떤 진짜 굉장한 시사점을 가진 말이거든요. 결국 큰 효도를 드리고 사실은 큰 효도를 했던 것이 사실은 큰 효도를 드리려고 했던 그것이 그래 부모님은 그렇게 사셨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안심하고 사셨을지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자기 자신은 큰 허무함 인생에 큰 허무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에는 큰 효도가 아비님 눈에는 저분들의 인생을 결코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사는 인생도 나는 결코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는 여러분들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미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가 감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큰 효도가 살리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을 안심시키기는 한 거죠. 또 좋아하셨으니까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보면서 살리기는 했지만 살지는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비님이 살펴본 결론이었어요. 큰 효도가 참 큰 효도죠.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산 인생도 그리고 그걸 성공적으로 한 것도 그래서 큰 효도가 살리기는 했지만 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비님은 항상 지혜는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려야 한다면 여기서 발생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큰 효도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모습도 봤냐면 이제 또 다른 얘기. 저는 살고 살리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살고 살리는 것이 되도록 그걸 할 수 있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부모님도 결국 부모님도 자식이 허무한 결론을 맞게 된다는 걸 바라시진 않으니까. 그래서 보니 아까 물어봤잖아요. 허스키 군이 가장 큰 효도가 뭐냐고. 저기 가장이 빠져있죠. 큰 효도가 살리긴 했지만 살지는 못하더라. 근데 아비님이 생각하는 효도는 가장 큰 효도는 나도 살고 부모님도 살리는 거. 그것은 부모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기 말했던 대로 나만의 세계를 만들면 돼요.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면서 가장 저항을 하실 분이 부모님이시겠지만 글쎄 그것과 싸우라는 건 아니야. 그걸 반항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묵묵히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둬 내가 다 행복하게 해줄게 엄마 거 뭐 이렇게 하지마 놔두라고 이런 건 아니고 반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세계를 그냥 만들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비님 영상에도 있고 아비님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반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보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찾고 이걸 찾기 위해서 애쓰고 이걸 찾기 위해서 뭐 주변의 방해를 무시하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찾고 이걸 기다리고 이걸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반항과 저항, 그러니까 자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막 싸우는 사람도 자기 것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이 참 신기한 일이었어. 뭐 내가 할 건데 뭐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면 내가 결국에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엄마를 돕는 거라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자기만의 세계를 못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간절함과 집중의 상태예요.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는 그냥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나만의 세계를 찾아야만 돼, 엄마. 근데 내가 엄마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마음속에 너무너무 미안함은 있는데 엄마도 내가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리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성장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찾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성장해서 부모님보다 커져서 부모님을 안아드리는 것. 저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해요. 아비님은 생각해요가 아니고 결론을 얻었어요. 저거는 20년의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왜? 저렇게 하니까 부모님과 화해를 하더라. 부모님과 화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끝판왕이 변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부모님이 변화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미 완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있다가 허무함만 남겨놓은 아들의 속내를 모르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범위가 넓어지시는 거예요. 같이 아들이랑.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엄했던 아버지의 정말 바뀌는 것이 불가능했던, 진짜 불가능했던 아버지가 하신 말씀. 정말 이제서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다. 저 말을 듣고 그 아들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게 아마 40년이 지났나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저 말을 듣고 아들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극단에 있는 얘기고, 어쨌든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께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그렇겠죠. 근데 이건 극단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에 있는 얘기. 정말 뭐 군인 뭐 이런 분이었던 분을 둔 뭐 발레리노 뭐 이런 느낌?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국군 장성 아버지인데 아들이 발레리노야. 한 몇십 년 전에. 뭐 이런 느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아들도 살았고 부모님도 살았어요. 그래서 아빈이 말하는 것은,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은 정작 그 효도의 대상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나만의 세계를 조용히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비님이 약간의 무언가를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왜? 이 길이 나도 살고 부모님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배신하고 불효자가 되어서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교만 떠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큰 효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